부산의 한 실내 수영장. 뚱뚱한 아이들이 여럿 보인다. 어릴 때 찐살은 키로 간다는 옛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근 무섭게 늘고 있는 소화 비만. 기름진 음식, 빨리 먹는 식습관 등 부적절한 식생활과 운동 부족이 우리 아이를 소화 비만으로 만들고 있다. 네가 좋아하는 치킨 왔다. 몸도 마음도 한창 성장해 나갈 소화기에 무려 5명 중 1명이 소화 비만으로 인해 건강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소화 비만을 방치하면 성인 비만으로 이어질 확률이 80%나 되기 때문에 소화 비만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는 상황.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어릴 때부터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데 시기를 놓치면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소화 비만의 굴레. 미래 시한폭탄 소화 비만으로부터 우리 아이를 지키는 법 지금부터 공개한다. 활기찬 아침 맞이하셨습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렇게 따뜻한 봄날이 오기만을 많이 기다리셨을 겁니다. 일단은 봄이 되면은 이제 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또 아이가 겨우내 비축해뒀던 영양이 성장 에너지로 바뀌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곽동원 선생님, 네. 모든 영양이 예. 키로 가는 건 아닌가 봐요. 모든 영양이 다 키로 가면 지금 제 키가 이럴 수가 없죠. 여러분, 남는 영양은 다 살로 갑니다. 특히 또 지금 이렇게 그 봄이니까 밖으로 많이 나가시게 될 텐데 밖에 나가시면 지천에 깔린 게 꽃이랑 먹을거리입니다. 이때 아이들, 비만한 아이들 더 살찌지 않게 부모님들 많이 챙겨주셔야 합니다. 네, 앞서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아이의 소화 비만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살찌는 건 우리가 좀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 TV닥터에서는 3월 한 달 동안 신학기를 맞아서 소화기 질병을 중심으로 이야기 나눠보고 있고요. 오늘은 소화 비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교수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아이들 어렸을 때 이렇게 통통하면 참 복스럽고 너무 예쁘잖아요. 네. 그래서 예. 참 예쁘네, 복스럽네 이런 말씀 많이 예. 하시고 예. 또 어렸을 때 찐살은 다 키로 간다 해서 어르신들이 어느 걸 많이 권하시죠. 예.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될 수가 있나 봐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198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전국 우량아 선발대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우승을 하게 되면 그 아이들은 분유 광고의 그 광고 모델이 되기도 하고 네. 분유 캔에 이렇게 얼굴 사진이 이렇게 찍히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특히 할머님들은 지금도 이렇게 통통한 아이들 많이 좋아하세요. 아유 우리 손주 장군감이다 그러고 그렇죠. 아이가 통통하지 않으면 막 며느리들 핀잔 주시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 애가 말랐고 사실 마른 것도 아닌데. 근데 이렇게 할머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실 거죠. 네, 그렇죠.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애들이 우리나라의 경우 잘 먹으면 복스럽다고 생각을 하고 또 어렸을 때 찐 살은 다 키로 간다. 이런 속설 때문에 소화 비만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소화 비만은 각종 성인병과 성저숙증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소화 비만의 80%는 성인 비만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조기 관리가 중요하겠습니다. 소화 비만은 영아기 또 4에서 6세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반수 이상이 6세 이상에 시작을 합니다. 네. 그리고 4세에서 11세에 시작된 경우는 거의 성인 비만으로 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 소화 비만이라는 말이 그리 와닿지는 않는 게 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 반에 약간 통통한 아이들 네. 아니면 뭐 좀 뚱뚱하다고 볼 수 있는 아이들이 한 명 있을까 말까였거든요. 근데 예. 실제로 이런 아이들이 그렇게 많은 건가요? 요즘 주변에 돌아보시면 진짜 많아진 것 같기는 해요. 2015년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자료에도 네. 우리나라 아동 청소년 5명 중에 하나가 비만한 걸로 나온다고 합니다. 비율도요, 지금 네. 2010년도에는 14.6% 정도였는데 2014년에는 20.4%, 그러니까 불과 4년 만에 6%가 증가를 한 거죠. 이러다 보니까 비만 아이들 치료하는 진료비도 많이 증가를 해서 83% 정도가 진료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아니 5명 중에 1명이면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많죠. 혹시 네.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진 건 아닌가요? 기준이 바뀌었나요? 아니 사실 근데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가 통통한지 아니면 뭐 뚱뚱한지 그리고 어렸을 때는 또 젖살이라고 하잖아요. 매일 보면 잘 몰라요. 젖살은 또 네. 다 빠진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안 하실 것 같은데 이 소화 비만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네, 비만의 그 기준은 네. 그 비만도라고 체질량 지수라는 것을 이제 수치를 이용하게 됩니다. 제가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성인의 그것을 말씀을 드리면 네. 체질량 지수는 몸무게를 신장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체질량 지수가 되는데요. 네. 예를 들어서 키가 174cm인 성인 남성, 네. 그 체중이 80kg이라고 할 때 이 예. 식에 대비를 하게 되면 수치가 네. 26이 나옵니다. 아. 그러면 26은 25와 30 사이라서 이제 과체중이 과체중.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 그림의 기준은 사실은 이제 세계 보건기구의 기준입니다. 네. 30 이상이 비만이고 네. 우리나라 같은 이제 동양의 경우는 예. 25 이상을 예. 비만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럼 아까 26이 나온 그분은 우리나라에서는 비만이 되는 건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럼 어른들은 저렇게 하는데 아이들도 똑같이 하게 되나요? 아이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왜 그러냐면 아이들은 성장하고 있고 나이에 따라서 그 지방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네. 같은 성 또 같은 나이에 따라 비교를 해야 합니다. 네. 그래서 수치가 95, 100분위 이상이면 비만이고 네. 85에서 95가 나오면 이제 과체중인데 네. 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네. 아이들의 체중이 적게 나가는 순서대로 1명에서 100명까지 줄을 세웠다고 했을 네, 때 네. 95번째 이상은 비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이 있으면 제일 무거운 아이 5명. 네, 그죠?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영유아 건강 검진을 해서 네. 다들 이 순위는 알고 계실 것 같아요. 네. 그 퍼센테이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95 이상인 아이들은 지금 네. 치료의 대상이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건가요? 그럼요? 네, 맞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살은 흔히 생각하면 그냥 빼면 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왜 4살부터 11살 때 비만이 되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건가요? 네, 그 해답은 지방 세포에 있는데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우리 지방 세포는 우리 몸에 이제 지방 조직을 형성을 하고 우리 몸에서 지방이 남게 되면은 네.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데 네. 그때 지방 세포의 증식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성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지방 세포의 크기가 증가합니다. 네. 그러나 소아 같은 경우는 크기도 증가하고 지방 세포가 분열을 해서 그 수가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살을 빼더라도 사이즈만 줄지 수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네. 방심하게 되면 다시 그 부피가 금방. 커져서 성인 비만보다 관리가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방 세포가 커진다라는 건 풍선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은 풍선이 많아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훨씬 더 살이 자주 많이 찌게 되는 거고 살을 뺐다가도 금방 다시 찔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다는 얘기인 거죠. 이미 많이 늘어나 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아이들은 이런데 그냥 성인들이 돼서 이제 그 성인 비만 치료하러 오신 분들 중에는 가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선생님, 나는 어릴 때부터 단 한 번도 날씬해 본 적이 없어요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알고 보면 어릴 때부터 계속 비만이 이어져 온 친구들인 거죠. 문제는 이런 친구들이 그 귀엽거나 통통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잖아요, 교수님. 그냥 비만하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 비만은 각종 성인병을 일으킬 수가 있는데 알려진 성인병으로는 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그 당뇨병과 같은 이런 성인병을 일으킬 수 있는데 네. 고도 비만 환자의 경우에 78%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합병증들을 한 가지 이상 가지고 있어서 소아 비만은 정말 관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소아 비만이 합병증으로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정말 간과할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더 걱정이 되는 건 5명 중에 지금 1명꼴로 소아 비만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가 참 궁금해요. 네. 그 식생활이 서구화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정크푸드, 가공식품, 또 학교 마치고 길거리 음식, 그러니까요. 고칼로리 음식 많이 네네. 섭취하게 되고 네. 또 학원을 많이 가게 돼서 네. 자식 생활이 많아지면서 에너지 소모량이 줄고 또 학교에서 애들 공부시키다 보니까 그 체육 시간도 줄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악순환이 반복이 된다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래서 실제 사례자를 저희가 화면으로 한번 만나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부산의 한 태권도장. 많은 아이들이 구슬땀을 흘리며 열심히 운동을 하는 가운데 유독 지쳐 보이는 통통한 체격의 아이들. 힘들어요. 너무 지쳐요. 이제 한 5분 한 것 같은데? 아니 너무 힘들어. 숨 쉴 정도로 힘들어요. 오실 것 같아요. 네. 옛날에는 진짜 뭐 막
도복을 입고 무도를 배우러 이렇게 그런 목적이 많은 어머니들이 보내셨는데 요즘에는 보시면 그 목적도 있으시지만 또 다이어트 조금 이제 비만 이걸 또 감량하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도 많이 보내시곤 해요. 그러면 실제로 좀 약간 과체중인 애들도 많이 늘었나요? 옆에서 보면? 네, 제가 봤을 때 저 학년들도 정말 가체중 애들이 많이 들어오고 유치원 때도 그런 애들이 많고요. 오징어랑 먹자. 튀김. 네, 오징어 튀김이 좀 맛있다. 떡볶이도 같이 찍어서 먹자. 그 떡볶이 국물도 계란도 먹고 맛있는. 그 다음에 아니야, 우리 닭꼬지도 먹자. 닭꼬지. 운동을 마치고 출출해진 아이들이 향하는 곳은 인근의 분식집입니다. 안녕하세요. 운동으로 출출해진 배를 채우기 위해 자리에 앉자마자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하는 아이들. 음식을 제대로 씹고 넘기는 건지 먹는 속도가 다른 아이들보다 훨씬 빠릅니다. 한 번 먹었다 하면 배가 부를 때까지 음식을 먹어야 직성이 풀리는 아이들. 그러면 또 먹네. 일요일 날은 돼지 불고기 먹었지. 돼지 불고기. 여기 있네. 좋겠다. 나도 치킨 먹고 싶다. 오징어. 튀김 주세요. 오징어 튀김도요. 이거는 야채고. 네, 감사합니다. 이거는 오징어. 평소에도 기름진 음식을 즐겨 먹는 아이들은 오늘 아주 날을 제대로 잡은 듯 튀김부터 순대, 떡볶이까지 마음껏 먹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음식 관리를 하지 않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어릴 때부터 토실토실 살이 쪘지만 오히려 키로 가니까 걱정하지 말라던 주위 어른들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다음 날 우리 아이의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닌지 검사를 하기 위해 아이를 데리고 부산 한 대학병원을 찾은 어머니들. 키, 몸무게, 체질량 지수를 재며 아이들의 기초대사는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는데요. 이게 체성분 검사 결과에서도 체지방률이 상당히 높은 31.9%로 나왔고요. 치킨하고 삼겹살을 상당히 좋아한다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자주 먹어요? 일주일에 앞서는 일주일에 3마리요? 지금 허리둘레가 굉장히 굵어요. 다행히 혈압은 정상 범위에 있어요. 근데 나이가 아마 많지 않아서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살을 좀 빼야 되지 않을까. 충격을 먹었다 해야 되나? 네. 놀라셨어요? 네, 많이 놀랐습니다. 이전에는 이 정도까지 과체중인지는 모르셨어요? 네, 그 전까지는 좀 애가 살이 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심각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어르신들이 한동안에 살을 좀 빼야 된다 그러면 다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거기에 혼육된 것 같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 네, 그렇죠. 이게 이제 또 많이 먹어야지 큰다. 이래 그것 때문에 좀 많이 먹였던 것 같아요. 또 엄마 입장에서는. 집에서는 어때? 활동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저는 거진 소파에 누워있고 집에서 그렇게 활동을 잘 안 하는 스타일이라서. 집에서 그럼 주로 뭘 하나요? 집에서는? 학원 갔다 오면 일단 늦은 시간이니까 네, 뭐 식사하고 좀 있으면 집에서 뭐 공부 좀 하다가 바로 자야 되니까 뭐 이렇게 활동을 크게 하는 게 없어요. 세 아이 모두 비만으로 인한 합병증은 없는지 좀 더 정확한 분석을 위해 체열을 실시. 과연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는 초록불이 켜져 있을지 그 결과 지금 스튜디오에서 공개합니다. 아니 사실 저는 아이들 먹는 거 보면서 굉장히 흐뭇했어요. 너무 귀엽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아이들 잘 네. 먹는 모습 보니까 참 네. 예쁘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런 같은 마음으로 지켜봤을 때 부모님 많이 좀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지금 병원에 내원을 해서 검진을 받았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네,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세 아이 모두 이제 체성분 분석 결과 나이가 좀 다 틀린데 예. 성별 연령별 95, 100분위수 이상의 체질량 지수를 보면 비만인데 네. 아이들 모두 거기에 합당한 비만으로 나왔습니다. 세 아이 중에는 지금 고혈압인 친구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하셨는데 네. 어떤 경우에 고혈압이 올 수가 있는 건가요? A군이 혈압이 139에 84로 고혈압이 나왔습니다. 네. 네, 과체중 비만인 경우에 고혈압이 올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경우에 있어서도. 예. 실제로 저는 고혈압 말고 또 다른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나요? 성인들처럼? 네, 그럼요. 예. 제가 실제 보고 있는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면 예. 14세 남자인데 인근 병원에서 예. 간 수치가 높다. 그래서 정밀 검사를 대학병원 가서 해봐라. 그렇게 해서 저한테 왔는데 예. 이제 실제 검사를 해보니까 네. 고중성 지방 혈증도 있고 앞에 말씀드린 고혈압도 있고 예. 지방간도 있고 2형 당뇨도 있고 그래서 각종 성인병을 동반하고 있었고요. 세상에. 그래서 진단을 이제 대사증후군으로 예.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은 체중 감량, 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패밀리 레스토랑 같은 데 가보면 네. 이제 이렇게 약간 통통한 아이가 둘이 앉아 있으면 저는 맞은편에 있는 엄마를 보지 않아도 어떤 분인지 대충 알 것 같거든요. 의사 선생님의 직감이군요. 직감이죠. 네. 엄마도 좀 통통하신 경우가 많고 아빠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유전인성이 있나요? 양 부모가 다 비만일 경우 아이의 80%가 비만이 그렇죠. 되고 예. 엄마가 비만인 경우 아이의 60%가 비만이 됩니다. 네. 그리고 아빠가 비만인 경우 아이의 40%가 비만이 되죠. 근데 이 유전적 경향과 더불어 더 중요한 것이 부모가 잘못된 식습관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 네. 아이들이 그대로 담는다는 것이 가족이니까. 네, 가족이니까. 그렇죠. 예, 예. 특히 이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네. 아기를 잘 못 챙겨주니까 네. 미안하니까 음식을 많이 주죠. 예. 그래서 실제 아이한테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이 주고 있는 경향을 밤에 볼 치킨 수가- 사들고 들어오고 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미안하니까. 그렇죠. 아이들이 식사량을 조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에게도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이 있는지 그 형태들을 저희가 좀 살펴봤습니다. 자세히 만나보시죠. 과식의 비밀 그 첫 번째. 아이들은 음식을 배가 아닌 눈으로 먹기 때문입니다. 여기 큰 접시와 작은 접시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큰 접시 대신 작은 접시를 나눠주고 궁중 떡볶이를 담아오게 했습니다. 맛있게 간식 먹을 준비됐어요? 조금 서툴긴 하지만 아이들은 자신이 먹을 양만큼 떡볶이를 담아왔는데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적은 양의 떡볶이를 담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좀 더 편하게 먹기 위해서 큰 그릇에 다시 담아볼 거거든요. 큰 그릇에 다시 한번 담아볼 수 있겠니? 네! 이번에는 큰 그릇에 아이들의 손으로 직접 궁중 떡볶이를 담아보게 했는데요. 접시가 가득 차도록 훨씬 푸짐하게 떡볶이를 담아했습니다. 같은 아이가 담았다는 것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눈으로도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떡볶이의 양. 작은 접시와 큰 접시 중 어느 쪽에 있는 게 떡볶이가 더 많아요? 큰 접시! 큰 접시! In an average, you'll put about 28% more on this larger plate because it just looks right. The problem is that what we found in our research, which is published in the JAMA, 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is that people end up eating about 92% of anything they serve themselves. 과식의 비밀 두 번째. 식사를 할 때 습관적으로 틀어놓는 텔레비전인데요. 아이들은 이 텔레비전을 보면서 무의식 중에 자신의 식사량보다 더 많이 먹게 된다고 합니다. TV 보면서 상대적으로 밥 먹는 속도가 느려지죠.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그냥 TV가 안 틀어놓고 혼자 같이 먹더라고 해도 안 틀어놓으면 그냥 지 혼자 빨리 먹어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조금 천천히 먹으라는 의미에서도 TV 틀어놓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We tell our patients in our intervention trials to watch no more than 2 hours of television a day. And we think that fewer than 2 hours of television watching is about right to offset weight gains in some of the populations in which we work. 평소 식사 속도가 빠른 아이도 과식의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제대로 몇 번을 씹지도 않고 삼겹살을 먹는 이 아이. 한 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채 7분밖에 걸리지 않는데요.
위장에서 뇌로 보내는 포만감의 신호는 대략 15분 정도. 하지만 너무 빨리 먹으면 신호가 가기 전 이미 너무 많은 양을 먹게 돼 과식하기 쉽다는군요. 식사 후 게임 삼매경에 빠진 이 아이. 게임을 하는 도중에도 입으로는 연거푸 과자를 먹고 또 음료수도 한껏 들이키는데요. 하지만 아이들이 마시는 이 음료수엔 엄청난 단맛을 내는 액상과당이 들어있습니다. 일반 설탕보다 당도가 높아 가공식품에 쓰이는 액상과당. 액상과당은 포도당과는 달리 뇌에 신호를 보내 배가 부르지 않도록 하고 오히려 식욕을 촉진시키는데요. 우리 아이 과식을 막고 소화 비만을 잡기 위해 직접 어머니들이 건강한 간식을 만들어주시는 건 어떨까요? 정말 저렇듯이 그 모든 게 습관의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게 한 끼를 7분 안에 먹죠? 군대에서도 그거보단 천천히 먹지 그러니까요. 않나요? 저도 빨리 먹는 편인데 저도 10분 이상은 걸리는데 아이가 세상에 7분 만에 한 끼를 다 먹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좀 빨리 먹는 편인데 이게 잘 안 고쳐져요. 그래요. 습관이 워낙 오래돼서 잘 안 고쳐지고 먹는 걸 이렇게 좀 천천히 하루 세 끼를 즐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숙제처럼 빨리빨리 해치우려고 하는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빨리 먹으면 살이 찌는 이유가 뭔가요? 우리가 이제 포만감을 느끼는 것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네. 우리가 이제 식사를 하고 20분쯤 지나면 우리가 포만감을 느끼게 됩니다. 네. 식사를 하면 일단 혈당이 올라가고 네. 그 신호가 뇌의 포만 종출을 자극해서 포만감을 느끼게 되는데 빨리 먹게 되면 그러니까 급하게 먹게 되면 그런 포만감이 할 때 훨씬 더 많은 음식을 먹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포만감이 오기도 전에 본인이 이제 포만감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배고프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군요. 착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군요. 네네. 이렇게 속도도 문제지만 음식 종류도 문제입니다. 아까 우리 태권도 끝난 아이들 보니까 끝나고 나서 먹는 게 전부 다 뭐 오징어 튀김, 떡볶이, 피자, 치킨 이런 것들이잖아요. 맛있잖아요. 패스트푸드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주 1회 채소를 먹는 아이를 조사를 해봤더니 주 1회 이상 31.9%, 그러니까 셋 중에 하나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주 1회 이상 패스트푸드를 먹는 아이 조사를 해봤더니 62.9%. 두 배네요. 셋 중에 둘은 일주일에 한 번씩 패스트푸드를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아이들의 식습관에 빨간불이 켜졌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식습관을 자초한 게 아이들의 그 생활 패턴에 또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요새 뭐 학교 끝나고 학원 가야죠. 그러면 이제 식사 시간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도 바쁠 때 밥을 먹어보니까 굉장히 식탐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 순간이 아니면 밥을 못 먹는다는 생각에 양을 엄청 늘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소화 비만인 아이들 중에서도 이렇게 식탐이 있는 아이들이 많이 있나 봐요. 식탐을 일으키는 그 호르몬이 있는데요. 그 두 가지 호르몬의 이제 균형이 중요합니다. 제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비만 세포에서 렙틴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포만감을 느끼게 하고요. 반면에 위에서 그렐린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것은 공복감을 일으켜서 식욕의 원인이 됩니다. 근데 렙틴과 이 그렐린의 균형이 깨지면 식탐이 발동을 해서 끊임없이 음식을 찾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비만에서 체지방량이 증가하게 되면 렙틴이 정상 수치보다 증가하게 되고 뇌에서 그만 먹으라고 신호를 보내도 그에 반응하지 않고 계속 먹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예, 호르몬 얘기 나오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얘기 나온 김에 조금 더 해보면요. 렙틴 호르몬이 나오면 성호르몬이 증가를 합니다. 성호르몬이 증가가 되면 사춘기가 빨라지게 되죠. 성조숙증이랑도 사춘기가 빨라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교수님이 말씀해 주실 거예요. 사춘기가 빨라지면 이제 2차 성징이 빨리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그 또래보다 일찍 크고 성장판이 조기에 폐쇄되어서 결국 최종 성인 키는 작아지게 됩니다. 이 비만한 아이들은 또 이 키가 크게 한 호르몬이 성장 호르몬 분비 기능도 떨어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그중에 한 가지를 지금 성조숙증이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도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앞서 그 사례자를 봤듯이 아이인데도 그 대사증후군을 앓고 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화면을 보시면 네. 그 소아 비만은 이제 여러 가지 성인병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네. 고혈압, 지방간, 하하. 고지혈증, 당뇨병. 그 외에도 피부도 좀 안 좋아지고요. 네. 네. 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뼈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또 남들하고 다른 외모 때문에 따돌림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외모에 대한 열등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게 되고 소극적 성격이 되고 네. 심한 경우 우울증 네. 이런 정신과적 문제도 예. 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제일 걱정되는 게 저런 부분들이거든요. 애들이 놀리고 따돌리고 그렇게 해서 네. 우울증 생기고 하는 거. 저도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서요.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인데 4학년 때 제가 그 할머니가 저를 한 1년 정도 키우시면서 제가 몸무게가 많이 는 거예요. 전 몰랐어요. 그렇게 는 줄. 근데 어느 순간 친구들이 절 돼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선생님한테요? 예, 예.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서 제가 네. 4학년 3반 42번이었던 걸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트라우마가 강한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엄마들은 이렇게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래, 이거 나쁜 거 다 알아요. 다 아는데 아이들 커야 되잖아요. 크려면 또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그럼 선생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교수님 뭐라고 대답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또 비만에 대해서 들으셨고 그럼 우리 아이를 무조건 네. 굶겨야 하나 네.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네. 아이들은 성장기에 있기 때문에 음식 섭취를 너무 제한하게 되면은 또 키가 안 클 수가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운동과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네. 식이요법을 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식이요법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저희가 물론 닥터의 밥상을 준비하고 있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 어떤 음식이 있을까요? 식단을 우리가 만들 때 단순당, 지방, 염분과 같은 섭취는 줄이고 식이섬유, 미량원소 이런 것의 섭취는 늘릴 필요가 있습니다. 총 에너지의 20%는 단백질로 하고 25%는 지방으로 하고 55%는 탄수화물로 구성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거 하실 때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이거 아이만 하고 엄마는 안 해야 하면 절대 효과 못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이는 다이어트를 시켜놓고 엄마는 먹고 있으면 절대로 이건 성공을 못 하는 거고 이걸 왜 또 부모님이 같이 하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이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보통 부모님들은 30대 중후반, 40대 초반 정도이실 가능성이 많은데 엄마들은 이제 아이를 낳고 그 살이 계속 지금까지 와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아빠들은 결혼하고 나서 붙은 살이 뭐 스트레스 받고 회식하고 술 마시고 하면서 계속 늘어났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부모님도 이미 다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같이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부모님들도 비만하신 상태로 중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하실 때는 아이들과 부모님이 함께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소아 비만을 걱정을 하는 건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중에 또 이 식사 조절과 함께 같이 해야 될 게 바로 운동이 아닐까 싶어요. 네. 이 소아 비만인 아이들에게 어떤 운동이 적당할까요? 네, 아이들은 혼자 운동하는 것보다 그 친구들이나 가족과 함께 그룹으로 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 비만이니까 지방을 태워야 되기 때문에 네.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달리기 이런 유산소 운동이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줄넘기 같은 운동은 고도 비만 아이들의 경우에 관절에 무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게 좋고 아이들의 그 운동을 생활화하기 위해서는 낮은 네. 강도에서 보통 강도로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음식 다이어트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셔야 하고 운동도 아이와 부모님이 함께 하시면 훨씬 효과가 좋을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아이 살 빼는데 도움이 될 만한 음식 소개를 해드려야 될 텐데 과연 키는 키우면서 아이의 살은 뺄 수 있는 음식이 있을까? 있습니다. 닥터의 밥상에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닥터의 밥상. 오늘은 아이들 성장은 높고 칼로리는 낮춘 두부 스테이크 함께 만들어 보실까요? 먼저 두부는 면 보자기에 싸서 으깨주고 채소는 작게 다져줍니다. 물기를 제거한 두부에 채소가 잘 섞이도록 달걀, 빵가루를 넣고 비벼주세요. 동그랗게 빚은 반죽은 뒤집개로 누르면서 구워줍니다.
냄비에 굴소스와 돈가스 소스로 스테이크 소스를 만든 뒤 잘 구워진 두부 위에 올려주면 두부 스테이크 완성. 선생님 오늘 어떤 음식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이제 콩으로 만든 만든 음식 중에 예. 제일 으뜸인 두부. 두부. 네, 근데 또 애들이 좋아하는 이제 스테이크, 이제 고기 종류를 좋아하니까. 아니, 그게 가능한가요? 네. 밥도 조금 현미밥이라 예, 잡곡밥이라 아이들이 배도 좀 포만감도 주시면 그렇죠. 동그랑땡이구만. 예, 동그랑땡이긴 하지만 이제 안에 이제 표고라든지 샐러리라든지 양파라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서 아마 소스가 이제 돈가스 소스로 이제 소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예, 애들이 또 속고 먹죠. 돈가스 소스에다가 이제 꿀도 좀 넣고요. 예, 아이들이 좋아하는 케첩도 넣고 다시마를 우려서 예, 그 물 대신 이제 육수를 사용해서 보글보글 끓여서 예, 위에 끼얹었기 때문에 고기 같은 식감이 나거든요. 그렇죠. 예, 살찌는 식품보다는 이렇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고 또 포만감도 아주 있어서 좋아요. 제가 일단 맛을 봤기 때문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맛은 거의 동그랑땡에 같습니다.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은 정말 속고 스테이크라고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스테이크와 비슷한 맛이 납니다. 전식품을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영양소 5가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무기질. 콩에는 다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작은 콩입니다만은 이 콩의 전체 크기의 40%가 단백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얘는 밭에서 나지만 거의 속은 고기인 셈인 거거든요. 콩을 이걸 짜서 뭐 기름이 나올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꼭 짜게 되면 콩기름이 나오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고 얘기하는 불포화 지방산입니다. 그 몸의 콜레스테롤을 낮춰주는 비타민, 무기질도 굉장히 많은 참 좋은 식재료가 콩인 거죠. 엄마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아이들 비만 걱정 좀 덜 하시면서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좋은 음식, 반찬 만들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네, 성인분들 중에서 이 다이어트를 위해 두부 스테이크 드시는 분들, 또 고기의 식감을 느끼기 위해 콩고기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두부는 식감이 그렇게 좋진 않지만 두부 스테이크랑 콩고기 굉장히 맛있잖아요. 저렇게 먹으면 동그랑땡이랑 맛이 똑같아서 자꾸 막걸리가 생각이 납니다.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요. 아이들은 뭐 어른이 아니니까 그 부분은 염려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렇게 닥터의 밥상도 소개를 해드리고 앞서 식단도 이렇게 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운동도 권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게 예전을 생각해 보면요. 예전에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밥 먹으면 그냥 나가서 뛰어놀았거든요. 근데 요새는 아이들을 놀이터에서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다고 하잖아요. 요새는 놀이터 가면 아주 어린 갓난 아이들만 있다고 하죠. 이런 전체적인 그 패턴 자체가 부모님들이 좀 만든 게 아닌가 싶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드네요. 그래서 뭐 우리 한 부모님들만 어떻게 바꿔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사회 전체적으로 뭔가 조금 깨달음이 있어야 할 것 같고 더더군다나 이제는 국가적으로 혹은 좀 나라가 나서서 뭔가를 좀 캠페인을 해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게 나라에서,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단 세계 비만도 1위로 알려진 나라가 바로 멕시코인데요. 이 멕시코에서는 정부가 나서서 비만과의 전쟁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콜라 등의 비만세를 지금 부과를 하고 있고요. 비만세. 네, 헝가리에서는 소금이나 설탕, 지방이 많이 함유된 가공식품에 햄버거법이라는 부가가치세를 매기는 법을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는 뉴욕이나 필라델피아에서 일부 탄산음료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좀 시행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선생님. 네, 국가적 차원에서 소아 비만을 큰 문제로 인식하고 예방하는 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나라와 더불어 다른 나라의 예로서 미국 같은 경우 어린이의 신체 건강을 성인까지 이어가자는 캠페인을 지금 벌이고 있고요. 헝가리, 덴마크, 루마니아에서는 청량음료, 과자류에 대해서 비만세를 도입한 상태이고 호주 같은 경우는 비만 아동들이 방과 후에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넣었거든요. 싱가포르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유럽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시아에서도 싱가포르이 했는데요. 정부가 개입을 하고 나니까 1992년에 청소년의 비만율이 14%였는데 2002년에는 9.8%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4%가 줄어든 거예요. 요즘 보면 그 우리나라에도 초등학교에는 그
청량음료 자판기가 사라졌다고 제가 얘기를 들은 것 네, 같거든요. 네, 싹 예. 없앴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 TV 닥터에서 다루는 다른 질병이랑 또 다르게 이 소아 비만 같은 경우는 예방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네. 교수님이 예방 수칙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네.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비만 예방은 일단 키와 성장 곡선에 따른 아이의 적정 체중을 네. 아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운동을 시킬 때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운동으로 걷기의 즐거움을 먼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식 같은 경우 패스트푸드, 고열량 음식을 그리고 외식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 조금 삼가해 주시면 좋겠고 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 건강한 식단을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네.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애들 공부한다고 잠 안 재우고 막 네, 그러시는데 네. 수면이 부족하게 되면 또 비만의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공부 조금 덜 시키시고요. 네. 아이들 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해주시고 수면 시간 조금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즘 애들 TV도 많이 보고 앉아서 인터넷, 스마트폰 많이 하는데 예, 이 시간이 비만 발생에 비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 줄여주시고 네. 가족이 함께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주신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릴 때 찐 살이 키로 간다는 말 이제 진짜 완벽하게 수정을 해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어렸을 때 찐 살 성인병이 된다라고 바꿔야 될 것 같은 게 저희가 오늘 방송 내내 말씀을 드렸지만 소아 비만의 80%가 성인 비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한 아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뭐 부모님 또 그리고 전체 학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통통한 아이 보면서 아우 참 통통하다 아니면 그냥 장난으로 너 좀 뚱뚱하다 이렇게 장난치시는 어르신들 계시는데 네. 이게 그 아이의 부모에게 예. 그 아이 당사자에게는 굉장히 큰 상처가 될 안 수 된대요, 있다는 안 점 된대요. 네, 네.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리고 또 우리 아이가 좀 통통하다 싶으신 가정에서는 우리 아이가 왜 살이 찌고 있는지 그 원인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식단도 좀 신경 써주시고 아이들이랑 같이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아 비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소아청소년과 이정현 교수님께서 좋은 말씀 나눠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